오스트레일리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다이 오스트레일리아 조PD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는 가을 날씨가 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추워요. 이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다고 막 죽을 것 같더니 안 그래도 뉴스에도 그런 게 떴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여름이 지나갔다고. 더웠나요 올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덥다고 계속 뉴스가 나오고 가물고 불나고 난리가 났었는데 더웠나요 하시면 어떡해. 비가 오고 불이 난 건 기억이 나는데 더웠던 기억은 별로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자손 선생은 사무실 에어컨 사무실 안에서만 있었으니까. 자, 목소리 인사도 안 했는데 벌써 왔습니다. 우리 자손 선생이 다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화 같은 뭐라 그러죠? 그 요청에 의해서 우리 자손 선생이 뭐 스크린 캡처해서 보내주시더라고. 그럼요. 이 뭐 댓글에 자손 선생님 이제 오셨어요. 6개월을 기다렸어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네, 그게 그 댓글 하나죠. 두 개. 두 개. 어디 댓글이에요? 그 페이스북이 아니죠. 유튜브에 두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근데 우리 팟빵은 솔직히 그 가입하기가 힘들어서 사람들이 댓글을 안 다세요. 거기는 안 다는데 유튜브는 다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해서 들어오셔서 댓글을 다셨더라고. 딱 두 개 있는 걸 보내주신 건 나한테. 그렇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있다는 게 어디야.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반응이 있어야 우리 자손 선생이 계속 나오신다고. 내가 그렇게 이제 많이 듣는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안 믿어요. 와, 누가 회계사 아니랄까. 수치로 보여줘야 돼. 두 개. 그러니까 댓글 수치로 보여줘야지 움직인다고. 자, 저 앞에는 변호사이자 회계사이자 세무사이자 요즘 교수까지 하는 우리 자손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요즘 뭐 분위기 안 좋죠? 분위기 안 좋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 되게 죄송하지 않나요? 우리 자손 선생 나와가지고 안 좋다고 그러니까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원래 이런 방송이 끝나면 자극적인 소재 있잖아. 네. 뭐 망한다, 힘들다. 그 정말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경제는 심리인데. 그제 경제는 심리죠. 네. 그 우리가 그런 경제를 안 좋게 하는데 지금 1조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우리가 신천지하고 무슨 상관이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그런가? 우리가 퍼뜨린 건 아니니까. 아직 우리는 그러니까. 쌩쌩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은 뭐 지금 그 경제 뉴스를 뽑아 오셨는데 거의 다가 코로나 관련이에요? 네. 그래서 뭐 조피디님이 주중에 열화 같은 팬들이 네. 복귀를 원하고 있다. 그렇죠. 네. 무려 2명의 댓글이 왔다. 네, 무려 2명이. 네. 무려 2명이 다시 들어봐도 재미가 없다가 아니라 꼭 네. 다시 와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토요일 밤에 집사람들 교회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토요일 밤 나와가지고 네. 뭐 어차피 집에 있어봤자 집 지켜야 되니까. 네. 우리 그 제목을 그 Saturday Night Fever라고 이름을 바꿀까요? 네. 그리고 뭐 또 저번 주에 또 안 하던 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네. 부담되고 해서 오늘부터는 그냥 편하게 우리 그리고 준비를 너무 많이 하니까 네. 방송 진행이 더 좀 스무스하지 않더라고요. 조금 산만하죠. 네. 그러니까 저도 집중이 안 돼서 방송 왜냐하면 여기에 누가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알아서 착착 잡아주고 하면 좋은데 제가 카메라를 잡아가면서 하려니까 맞아요. 좀 집중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또 소리가 또 예민해가지고 자꾸 그 카메라 앵글 바꾸는 소리부터 해가지고 이상하더라고. 네, 네. 다음에 이제 저희가 돈 벌어서 네. 뭐 카메라 1, 2, 3 방송 장비에 작가에 네. 카메라맨까지 있을 때쯤에 유튜브로 다시 가려고요. 너무 멀지 않을까? 이거 유튜브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쉽지 않다. 제가 이거 오디오를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디오를 유튜브에서 올려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다는. 근데 유튜브가 참 이것들이 레드 아니면 화면을 닫으면 네. 오디오가 안 나와요. 돈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드를 가입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돈 주고 가입하실 분이 계실까? 그래서 경쟁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플랫폼에서 네. 그런 걸 돈을 안 받는 앱이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경쟁이. 팟캐스트 앱에는 동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선 동영상이 돌아가도 화면을 닫으면 아니, 그래 소리가 들려. 구글이 그걸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구글하고 팟캐스트하고 경쟁하는 거는 그건 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페라리하고 저기 뭐야 대리 모터바이크하고 그 정도 비교되는 건데. 그 비메오 그러면 네? 비메오 아 그것도 걔네들도 셧다운 안 되나? 거기 다 보니까 다 그 저작권 문제되는 애들뿐이 없던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태반이에요, 그죠? 지금 가장 큰 뉴스가 지금 하나 나온 게 주식 시장이 박살이 났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죠? 지난 주까지만 해도 내가 자손 선생한테 돈 좀 버셨겠어? 내가 이랬는데 그러냐 주식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게 벌써 일주일 전 얘기인데 지금 맞아요. 일주일 만에 몇 퍼센트가 폭락했다고요? 뭐 지금 한 주 만에 네. 한 10% 이상 호주는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제가 이거 수치를 살짝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21일 날 주가가 7,139였어요. 근데 이게 28일인 어제 얼마냐? 6,441로 빠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진 거야? 제가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선이 이렇게 선이 떨어지는 선이 수직에 가깝던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야. 이게 네. 뭐 사실 패닉장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패닉 이게 이제 공포스러워 가지고. 근데 왜 지난주까지는 올랐어요? 코로나가 시작된 지 한 달 반이 넘었을 때도 거의 2달 가까이 될 때까지도 계속 고공행진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뭐 제가 뭐 증권 거래하는 뭐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뭐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람들이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요. 네. 학습 효과는 뭐냐면은 전에 사스나 메르스나 뭐 신종플루나 모든 전에 생겼던 뭐 팬데믹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의료 관련 사고를 했을 때 주가 시장을 봤더니 뉴스 나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더라. 이게 지금 시장 추이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지금 이걸 갖다가 GFC 2008년에 있던 GFC나 아니면 2000년도 초반에 있었던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이어졌던 이제 닷컴의 붕괴하고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최근에 있었던 2008년도 그때 주가 한 폭락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그 당시에 뭐 제가 기억하면은 저기 남부 미국에 있는 사실은 라이어론이라 있잖아요. 그때 뭐 주식을 살 수도 없는 이제 뭐 층에는 주로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 히스패닉 같은 사회 저소득층인 사람들이 부동산을 갖다가 뭐 100원이면 120원씩 빌려가지고 마구잡이를 사가지고 그때 부동산이 계속 오르고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월가에서 사실 이제 뭐 세탁을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부실 자산인지 모르게 섞어가지고 전 세계에 팔아서 그게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그게 일거에 터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카운슬도 데미지를 많이 입었어요. 그러니까요. 미국에 투자했다가. 이거는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으로 돈은 풀렸는데 그 돈이 부동산으로 갔고 그 부동산 자산이 흔히 말하는 함부로 막진 부동산에 그리고 신용등급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산 부실 자산을 갖다가 신용등급을 높게 해서 한 사실 구조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 여파가 오래 간 거고요. 지금은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죠. 어떤 원오프 이벤트라고 하잖아요. 사실 한 번 생기는 어떤 의료적인 사고인데 지난 과거를 돌이켜봐서 메르스니 뭐니 뭐 이런 거 이제 벌어졌을 때 사스니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패닉했지만 이게 치료약이 나오는 순간부터 또는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기억력이 낮아요. 갑자기 뉴스에서 이게 뜬금뜬금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런 일이 있었어? 하기 때문에 이게 증권거래사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거 떨어졌다가 오히려 살 기회다. 뭐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며칠 전 이제 이번 주 이게 사실 이번 주가 맞죠? 일요일 끝나나? 주가?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번 주에 폭락됐던 거는 이게 중국만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이제 한국도 있었고요. 뭐 한국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이태리에서 이태리도 국경을 봉쇄를 했었거든요. 호주는 섬나라니까 그나마 셧다운 했지만 사실 이게 시간을 버는 거지 이거 같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세상이 이제 커넥티드 소사이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스마니아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항공편 다 끊어버리고 거기 도끼 든 다음에 이놈들 이제 헤엄쳐 오거나 뭐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퍼질 수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는 건데 시간을 좀 벌어가지고 그 동안에 추이를 보거나 어떻게 보면 호주 정부 시스템이 준비될 수 있는 것 같다가 이제 시간을 버는 건데 이번에 문제된 건 유럽은 지금 EU니까 사실 국경을 갖다가
그냥 건너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국경 봉쇄가 이제 불가능한 나라인데 네. 거기는 걔네 봉쇄를 했지만 아마 이태리 북부에 있는 아마 공업 도시들일 거예요. 밀라노니 뭐해서 패션 같은 게 해서 사실 이태리도 중국이 없으면 못 살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대1로라 그러잖아요. 네. 그 원벨트 원로드 네. 했을 때 유럽에서 제일 먼저 쌓여난 게 이태리잖아요. 아 그런가요? 뭐 걔네 네. 뭐 지금 팔아먹은 게 뭐 있어? 관광하고 백분이 더 있어?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 그러더니 이번에 아, 또 그렇게 무시하시나? 아니 그래도 이제 네. 걔네는 싸난 돈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싸난 돈이 있는 거지. 근데 거기서 퍼지면서 이게 유럽 전역으로 퍼져가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이미 유럽은 이미 문제가 있다. 국경 봉쇄는 불가능하다는 얘기 나왔어요. 왜냐면 유럽을 한 나라로 봐야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에부터 거기는 사실 봉쇄라는 의미가 불가능할 정도로 불가능하죠. 네. 인구 유입이 되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유럽이 터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또 이란 그죠 터지기 시작하는데 네네. 이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지금 경제 제재를 북한만큼이나 오래 한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오래 했죠. 근데 네. 김정은 씨는 아예 막아놨는데 네. 거기는 야 중국에서 경제 99.9%를 의지한 나라가 중국 너희도 오지 마 그런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갈 마가 없었어 거기 되는데 거기 뭐 갈 일이 있나요? 이제 이란 네. 같은 경우에서도 거기는 이제 헬스 시스템이 약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이란이랑 거래하는 것 자체가 뭐 유엔 제재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랑 제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제재 들어가면은 미국이랑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뭐 세컨더리 제재라 그러나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항생제, 의약제 보면 다 이게 다국적 의료기업들이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지금 뭐 삼성전자 이란에서 지금 철수한다는 얘기 들을 거예요. 그래요? 그 제재 때문에 거기다가 내가 휴대폰을 빨았는데 달러를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란 뭘 받을 거야? 기름? 아니 기름도 안 되니까 지금 다 막아놨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한국 가전 3사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네. 지금 화웨이가 판치고 있는 나라인데 의약품에 있어서만큼은 다 보면은 다국적 기업들이잖아요. 뭐 네. 파이저가 되든 러시가 되든 그래서 그런 건 풀어줘야 되지 않나?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근데 이제 네. 이란 쪽에서 이제 퍼블릭 헬스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데 거기 그거 기억나요? 그 TV에 나오신 이란 그 의료복지부 차관인가 장관이 네. 거기 대국민 발표하면서 땀 흘리다가 그 사람이 확진돼 버리고 네. 그래서 유럽 무너지고 중동 무너지고 이게 있나 봐. 뭐 한국에서는 지금 사망자 숫자 몇 명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확진자 숫자가 많잖아요. 검사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검사 키트를 뭐 네, 한국이 네. 한 6만 개 할 때 미국이 일본이 한 2천 개 한다고 하니까 네. 물론 이렇게 이제 숫자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망자가 20명이면 적어도 확진자가 예를 들어서 뭐 2, 3천 명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이란 발표한 거 보니까 사망자가 뭐 한 20명인데 확진자가 100명이야. 이거 말이 안 된다. 레이쇼가. 이게 무슨 걸리면 죽는 병이냐? 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안 밝혀진 병들이 많아 보여서 이제 감염원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중간고가 야 이게 사실 이제 아이솔레이트 케이스라고 그러잖아. 아까처럼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 야 이게 그냥 중국에 한정돼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가는 거네라는 느낌이 되니까 다들 이제 팬데믹으로 간다고 다 얘기를 하더만요. 이제 네. 투매가 된 거죠. 네네. 투매가 된 건데 지금 아마 교민사의 모든 분들은 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모두는 아니겠죠. 슈퍼내셔널을 통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가 알게 모르게 슈퍼내셔널을 통해서 갖고 있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뭐 자기가 슈퍼가 있는지도 모르고 밸런스 확인도 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렇죠. 이런 분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밸런스 펀드 돼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먹기도 좀 적게 먹었을 거고 지금까지 호주 주식시장이 화랑이었죠. 네. 게다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마 지금 뭐 주식만 한 사람들은 인덱스 베이스로 봐가지고 호주 주식 인덱스 보면 한 10% 정도 빠졌으니까 갑자기 한 주 사이에 내가 같은 게 알트론 같은 그 퇴직 자금이 한 10%준 건데 10% 날아간 거죠. 네. 이제 뭐 밸런스 펀드 일반적인 교민 사회들은 그보다 조금 덜 빠졌겠죠. 빠졌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앞으로 추가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까처럼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이벤트 드리븐이란 말이에요. 네. 이벤트 드리븐이기 때문에 만약에 1, 4분기 내에 그러니까 다음 달 다다음 달 안에 피크를 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이미 피크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사실 중국 정부가 하는 게 사실
지금 사실 다른 나라가 못 하고 있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가 사석에서 이런 얘기 했더니 네. 뭐 중국 빨아난 동네 그래서 아니 내가 중국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네. 우리 방송 안 하는 사람도 알잖아. 안 좋아하는데 중국은 사회 시스템을 정부가 통제하니까 이만큼 통제했기 때문에 피크를 친 거예요. 사실은 네. 피크를 친 건데 만약 이런 일이 네. 호주에서 벌어졌다 생각해봐. 네. 감당 안 됩니다. 그만큼 지금 잘 대처를 하고 있다는 아니 거죠 저 지금. 네. 지금 쇼핑센터에 오늘 계신 분들이 가서 네. 저희 그 웨스트필드 가가지고 끝날 때쯤 가가지고 가봐요. 누가 방역한 사람 있어? 없죠. 우리 한국 사람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나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게 세계에서 가장 앞선 있잖아요. 어떤 헬스 통제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선진국이라는 건 지금 럭키였을 뿐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패닉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뭐 스콧 모리슨 그 연방 총리가 비상 사태를 대비한 플랜을 발표하기도 했잖아요. 그거 하도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분들은 지금 손이 간질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사야 되나 이렇게 되죠. 네, 그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 봐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손발을 꽁꽁 묶어두시고 그리고 계신 분들은 이거 지금이라도 뭐 팔아야 되나? 손절매하고 팔고 나와야 되나 했을 때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바이러스가 사실은 뭐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병이라고 생각은 돼요. 네, 근데 그래서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든 제약 회사들은 이 약을 만드는 순간 걔네들은 잭팟이 터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돈이에요. 네. 돈의 힘으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제약 회사가 네.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그걸 믿어보시고 그리고 아마 요게 끝나는 시기에는 V자 반등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중국도 추경 비슷하게 네. 정부가 갖다 부은 돈이 저희 경제방송 이거 하면서 사실 다른 이제 정통 경제방송을 보면 수치를 읽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감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매일 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근데 중국이 경제 부양을 하면요. 네. 조 단위가 아니에요. 경인가요? 네, 경 단위로 이미 돈을 집어넣었고요. 네. 그리고 걔네가 뭐 이미 공장 가동률이 뭐 50%뿐이 안 되니까 거기는 중국 정부가 사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가 지금 이게 양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기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극한적인 자본주의 사회와 세상에서 가장 극한적인 공산주의 사회가 양립을 하는 이유는 네네. 전제 조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시진핑 밑에 사는데 내가 작년보다 더 잘 살았고 재작년보다 잘 살았고 지금 사는 게 잘 사라지니까 너희들이 뭐 하든지 간에 내 일반인들로 상관이 없다 이거였는데 지금 이거를 못 잡으면은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돈을 막 경단위로 썼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연준도 아까 뭐 방송하기 전에 살짝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자율을 못 올리고 있죠. 오히려 낮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안 낮췄어요. 낮춘 네. 거는 지금 대선도 있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뭐 돈 풀고 이자율 낮춰봤자 그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 미국 분들이 돈 집어넣는 시기는 지금 중국 애들은 왜 굶으면 안 되니까 지금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네. 그리고 미국 분들은 돈이 들어가는 시기가 대선 전에 아마 미국 대선 전에 11월 전에 이게 확진세가 잡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등하는 시기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 있잖아요. 한 이자를 방에. 해가지고 마치 또 이제 트럼프 나가지고 주가를 봐라. 하나씩 올라가는 걸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네네. 식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금 교민분들이 있을 때는 슈퍼네이션 지금 이제 문제는 뭐예요? 매주 얼마씩 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 밸런스 펀드나 지금 뭐 추가 매입하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고 밸런스 펀드 냅두고 뭐 파이낸셜 플래너 얘기해가지고 야 이런 거 지금 어차피 지금 내가 100원 주고 샀는데 내일 90원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거는 지금 넣는 거에 대해서는 뭐 포트폴리오 조금 새로 짜올 수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거는 이제 뭐 패닉해서 팔 게 아니고 가지고 있으면 뒤에 좋은 일인데 오히려 준비를 했다가 올라갈 때 넣는 것도 상관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네. 뭐 이게 경제는 심리인데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펀드 매니저는 고민이죠. 사실 근데 저도 아까 그 V자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봤는데 V자로 때리기 아니지. 완전 수직으로 떨어졌죠. 네. 근데 올라간 주식도 있어요. 올라간 주식이 있어요? 예. CSL 아닌가요? 아, 뭐, 근데 올라간 거 보고 나서 참
슬펐어. 기분이 좀 그랬어. 그러니까 네. 만약에 조피디님이 네. 펀드 매니저예요. 네네. 근데 펀드 매니저인데 이제 호주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펀드 매니저니까 네네. 매주 얼마씩 들어오겠죠? 9.5% 그렇죠. 이제 9% 이제 9.5% 계속 들어오겠죠? 네네. 이 돈을 모아서 나는 주식만 할 수 있는 주식 펀드 매니저다. 네네. 뭘 사시겠어요? 의료 분야, 의학 분야에 사겠죠. 근데 사실 뭐 이제 그건 별로 안 올랐어요. 하여간 아 그래요? 이게 롱텀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네. 이게 한 방에 뭐 제약회사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 다 그러면 부동산 기업에 투자를 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오른 게 네. 참 이게 보면서 이 호주의 펀드 매니저들에 대한 참 이 도덕적인 네. 야, 이런 새끼들이 있나. 마스크? 3M? 한번 봐보세요. 이게 네. 주가예요. 우와 지금 뭐예요? 화나죠. 이노케어? 인보케어라고요. 인보케어? 라고 해가지고 호주에서 가장 큰 상조 회사예요. 뭐야 이거? 그 이렇게 오른 주가 처음 봤죠. 이거 뭐 하루 사이에 수직으로 올라 버렸는데? 땀들은 다 수익 떨어지겠는데. 그러니까 아. 어떻게 돼요? 자, 지구는 돌고 사람은 계속 죽어나가고. 그 돈 까먹은 사람이 있으면은 네. 돈 버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인버케어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이제 네, ASX 네. 코드가 IVC인데 네네. 저도 이거야. 내가 펀드 매니저 지금 어디다 돈을 집어넣나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ASX에 가가지고 가장 많이 주식이 오른 걸 봤더니 이놈들인 거야. 그 인버케어가 그 네.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화이트 레이디라고 보세요. 예예 화이트 레이디. 나 그 화이트 레이디가 뭔지도 몰랐어요. 제가 일하던 조그마한 가게가 화이트 레이디 바로 옆에 있었어. 네. 저게 뭐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례 회사더라고. 장례 회사. 네네. 이 장례 회사 주식은 지금 그 수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우와. 이 펀드맨 입장에서는 네. 야, 이 사람들 다 죽어 나가면 돈 되겠냐는 거 아니에요. 이야.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뭐 한국에서는 네네. 뭐 마스크 회사 올랐고요. 네네네. 근데 뭐 마스크 회사도 지금 올랐다 다시 떨어졌죠. 이제 한국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싸게 풀어버리니까. 전쟁처럼 전시처럼 통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못 올리게 네네. 하고 사실 사회적인 개념이 좀 포함이 된 건데 이제 전시 상황과 똑같다는 가정하에 사재기 하는 업체 걸리면 바로 잡아 넣겠다 그리고 그러잖아요. 뭐 이제 네. 수출량 뭐 10% 동결하고 그리고 뭐 가격 못 올리게 하고 그리고 50% 정부가 매수해서 뭐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호주에서도 서지컬 마스크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 N90인가요? 뭐 이렇게 그 허연 마스크 있잖아요. 보기 싫은 거. 그거는 KF94 그거는 한국 거고 여기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N으로 나가더라고. 뭐 어떻게? 이거는 한국 네. 식품점감이 있습니다. 한국 식품점도 없어요. 최근에 저번 주에 좀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가서 물어보면 없대. 카운터에서 한 개씩 주는 경우도 있고 거의 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그래서 지금 뭐 내가 이거 보면서 야, 상조회사 주식이 오르나 들은 죄송합니다. 그 펀드 매니저는 야 이렇게 데스 그래프가 나오면은 네. 이런 사람들이 다 장례는 치러야 되는데 그리고 금값 이제 금 골드 마이닝 회사 있죠? 네네. 이제 금 광산 회사들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부동산은 안 올랐어요? 올랐지 않았어요? 부동산 그 회사 관련 회사들은 안 뭐 올랐어요? 크게 안 올랐어요. 이게 많이 안 전체로 다 올랐어요? 떨어지는데 이게 지금 네. 전체가 하락장인데 그걸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것 때문에 코로나 특수를 눌릴 수 있는 것만 올라가는 거지. 코로나하고 금하고 관련이 되나요? 아니 광산주는 지금 네. 안전자산으로 모든 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네. 돈하고 금으로 움직이는데 얘는 재고가 금이야. 네. 금을 캐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죠? 지금 호주 달러 떨어져 있는데 자기가 만드는 건 금이잖아요. 파가지고 그렇죠. 금을 수출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금값은 US 달러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이 좀 상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보니까 광업 중에서도 금광 회사 뭐 이런 네. 거 올랐고 그리고 상조 회사가 올랐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야 상주 진짜 의외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락장에서 그걸 뚫고 올라가려면은 특수 이게 테마처럼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마스크조였고 네네. 호주는 상조회사였다는. 한국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조회사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상조회사가 상장도 돼 있나요? 한국은 된 데가 없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한국 잘 몰라서. 저도 잘 뭐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뭐 한국 상조회사가 상장된 회사 있으면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잘 몰라가지고 호주는 상장돼 있는 회사가 제법 있지 않을까요? 한 두세 개 있어요. 그렇죠, 두세 개. 이거 한때 이거 마피아들이 운영한다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죠. 아 그래요? 네, 이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로 내려가는데 이 마피아들이 이렇게 관리를 해서 함부로 인더스트리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제가 보는 이제 추이점은
지금 참 이제 스몰 비즈니스들이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처음으로 맛을 보는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을 나가기 싫어하니까. 그리고 딜리버리도 막 트라이 해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 새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게 끝나고 나면 이 여파가 이게 오래되면은 이거 네.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사실 아직도 저도 온라인 쇼핑 안 해요. 저는 좀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문제를 여러 개 볼 수 있는데 이제 큰 그림으로 이제 보면은 소비 패턴의 변화가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젊은 분들은 온라인 쇼핑 때문에 지금 수도 없는 기업들이 망해 나갔는데 그쵸. 네. 사실 아직도 리테일을 끌고 나가는 거는 뭐 40대, 50대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사는 것들이에요. 그래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밖에 지금 뭐 호주는 덜하지만은 네. 지금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지금 밖에는 쇼핑이 그거 보시잖아요. TV 보면 우한의 뭐 도심지라든지 네네네. 뭐 중국에 있는 대도시 도심지를 보게 되면 그 상점은 문 열어놓고 그냥 비어 있어. 대구에 이제 확진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할 때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다들 집에 계신다 그러고 대구도 사진이 몇 장이 올라왔는데 똑같아요. 우한하고 똑같았어요. 다니는 차들이 없어. 근데 이게 네. 만약에 저는 호주 경제 퍽했으니까 뭐 네. 그 나라 걱정도 해야죠. 우리 모국이니까 네네네. 했는데 사실 호주는 아직까지도 온라인 쇼핑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은 지금도 가서 뭐 웨스트필드라는 아주 이미 팔렸지만은 네. 호주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쇼핑몰 가면은 가서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우한이나 대구 같은 일이 시드니 벌어지면은 이런 사람들이 최초로 온라인 쇼핑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거기 플레인트 마켓 가겠어요? 저기 그 아마존 한번 봐봐요. 올랐나 주가가 이베이하고 떨어졌어요. 다 제가 봤는데 떨어졌어요? 네. 지금 기술주 제가 알기로는 한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7%, 아마존도 6%.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장이 주는 거는 이 기술 기업이 잘못했던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니까 그쵸. 다 같이 떨어지는 거지만은 뭐 사실 뭐 반대로 오게 되면은 여가 생활을 시드니뿐만 전 세계 사람들이 집에서 더 시간을 많이 가지면은 네. 넷플릭스 더 많이 볼 거고요. 그렇죠. 그 여기는 뭐 우버잇 더 많이 볼 거고요. 네네. 그리고 딜리버리 아마존 더 많이 할 거고요. 그렇죠. 호주 기업이 없네. 다 외국 기업이야. 참나. 근데 우버는 겁나서 못 하겠어 이제. 왜요? 걔네들 방역하나? 또 그런 게 또 있군요. 믿어야 되나? 택시 회사는 할라나? 네. 택시 회사 할 만하죠. 기업이니까. 우버는 안 하겠죠. 개인이 운영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믿어?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보면서 지금 참 걱정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회계사 하니까 사실 의뢰인들이 전화를 자주 하고요. 뭐 제가 성격이 그렇게 뭐 모난 사람 아니다 보니까 네. 뭐 그 꼭 일적인 거 얘기 말고도 전화를 많이 하세요. 네. 뭐 얘기해가지고 뭐 세금 계산 이거 외에도 전화 와서 저번 주에 제가 전반적으로 전화 몇 통화 들어봤는데 네. 내가 호주 이민사에서 이렇게 오래 사업하고 장사하면서 이렇게 최악은 처음 봤다. 특히 리테일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네. 푸드 트래픽 자체가 너무 줄어버렸는데 렌트비는 똑같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그 오너들이 랜드로드들이 그 렌트를 깎아주겠다. 안 받겠다.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는데 호주는 그런 분위기 없나요? 그거는 개인 임대주니까 가능하죠. 그렇죠. 네. 왜 웨스트필드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네. 저도 좀 걱정이 걱정이 참 되는데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관광 교육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네. 저번 주에인가 플라이 센터인가 상장돼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 네. 이미 이제 가이던스를 줘요. 네. 상장사들은 이제 앞으로 자기에 대한 실적 추이에 대해서 어떤 이제 전망치를 내놓는데 죽음이다. 18% 떨어질 걸 예상하더라고요. 뭐 네. 18%는 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거다. 얘네들이 네. 더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해봐요. 더 떨어지겠죠. 앞으로. 지금 보면 지금 우리 자선 선생님이 뽑은 것 중에서 타이거 에어가 그 운항을 취소했다. 어디죠? 타스마니아인가요? 어디 운항을 취소했다 그러던데. 타이거 에어 같은 경우는 아마 네. 그 친구들이 뭐 싱가포르 에어 자회사인가 아니면은 버진이요. 버진인가 네네. 원래 싱가포르 에어에서 샀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로 LCC 로커스 캐리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이런 애들은 자본 구조도 취약하니까. 그리고 노선도 짧은 단거리 노선에다가 경쟁력이 없죠. 저가기 때문에 룸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 직격탄이죠. 네.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는 그 자리가 텅텅 빈
항공기 내부를 찍어서 올린 이런 사진들도 많더라고요. 네. 하여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주식 시장이 그걸 드디어 반영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지난 주까지는 그래도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이번 일주일 사이에 이 사태가 팬데믹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근데 이걸 예상을 못했을까요? 나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난주에 뉴스가 하나 떴어요. 지금이 살 때다. 그렇죠? 그런 뉴스가 뜨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계속 칠 때 지금이 살 때라는 경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는 안 봤던 게 네. 올라도 너무 올랐는데 지금까지 네. 특히 미국에 있는 주식들이 기술주가 끌고 가니까 그렇죠. 네네. 올라도 너무 올랐는데 이걸 조정하기 위한 핑계거리를 찾고 있다가 코로나가 걸렸다 생각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뉴스에서 그렇게 뉴스가 나고 바로 36시간 만에 그렇죠? 바로 이거 아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일반 그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보를 취합하는 게 그런 미디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취합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그 따라갔다가 완전 개피바꾸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의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군사용에서는 fire and forget이라 그러잖아요. 뭐 이제 뭐 그 전투기들 미사일 쏘고 잊어버리고 따라간다고. 근데 우리도 invest and forget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그래서 이거 데이 트레이드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너무 올라가지고 저도 사실 깜짝 놀라서 제가 CSL 사고 할 때가 불과 2, 3년 전에 95불 한 주에 샀는데 지금 330불, 40불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이 집을 팔고 이걸 갖다 해서 돈 100만 불 CS를 샀으면 난 재벌이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가지고 있는 이제 투자가 입장에서도 올라도 너무 올랐다. 펀더멘털이 좋아진 것 같지는 않은데 특히 미국만 경기가 좋았잖아요. 모든 전 세계가 미국 시장에 익스포즈가 돼 있는 CSL도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달러를 벌기 때문에 큰 거예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너무 끌고 오는 걸 갖다가 이제는 시장이 조정이라 그러잖아요. 조정 국면에 들어가야 되는데 핑계거리를 찾고 있다가 걸리지 않았나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게 떨어진 걸 그 레벨을 봤더니 19년 3월 4일 날 6,270일이었거든요. 그러면 1년 전 레벨로 1년 동안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다가 한 방에 일주일 만에 1년 전 상태로 돌아가 버렸던. 근데 이게 지금.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아까 이제 이거에 치료제가 나오면 그 제약회사는 대박 난다 했잖아요, 금방. 그런데 이게 확진되고 있는 요 스테이지가 끝나고 이제 리커버리 스테이지로 들어가는 순간 1년치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신 그 들어가는 시기가 항시 뭐 발목 잡지 말고 무릎쯤에 그러니까 발목까지 내려갔다가 무릎 올라갈 때 살아나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저가 뭐 전업 투자가도 아니지만은 그냥 아까 fire and forget처럼 invest and forget처럼 그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을 믿고 냅두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워런 버핏처럼 장기 투자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매일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이게 떨어지는 것부터 안 봤어요. 안 보면 돼요. 그걸 보면 화나잖아. 그러니까. 안 보면 되는데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는 사실 호주 수상이 지금 여러모로 뭐 사실 이제 아주 수세에 몰려 있죠. 모든 정치인들이 다 수세예요 지금 사실. 모든이라고 이야기도 특히 스콧 모리슨이 아주 지금 위기에 빠져 있죠. 아니 이제 그 친구는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세 물린 건 아니에요. 아니죠. 이 친구는 그 산불났을 때 거기 하와이 놀러 가서 그때부터 정치적으로 지금 그거 한 방 수세가 몰린 건데. 그다음에 스포츠 그란트 때문에 두 방. 근데 이제 사실 선제적으로 아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중국하고 교역량이 넘버 원인데 호주 입장에서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한 30조 되는 시장이 관광 시장, 교육 시장에서 두 개 더 하면 한 50조 될 건데 이거의 거의 과반수가 중국일 건데 그걸 포기를 하고 나서 한 거는 사실 그 결단은 잘했다고 생각해서 시간을 번 거죠. 사실 시간을 좀 벌어줬는데 그러니까 급속한 확산이 아니고 추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번 건데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뒤끝이 있어 호주애들이.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쓰러지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거기 산불 나가 집 다 타서 울고 있는데 앞에 와가지고 아유 오케이 하는 그 스카모를 더 싫었던 거야. 근데 지금 전 세계 정치인들이 순환인데 아까 또 이번 주에 또 이번에는 그 뉴질랜드 수상이랑
이거 참 나는 이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뉴질랜드 수상과 이 호주 수상이 만나서 그죠? 두 연례 총리만데 연례 정상회담이에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은 의제가 다 조율이 되고 그죠? 그리고 특히나 뒤에 백그라운드가 네. 기자회견인데 백그라운드가 네. 오페라 하우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퍼블릭 미디어 컨퍼런스라면 그죠? 그 생방송으로 막 나가고 맞아요. 있는 와중에 그리고 그거다 대고 얼굴에 대고 침 뱉은 꼴이잖아요 이게. 똥개도 자기 집에서 먹고 들어가는다는데 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니까 이 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모든 이제 댓글 올려주신 분들 얘기가 호주 뉴스하고는 담 쌓고 살고 있다. 네. 다 보고 있는 게 그 요즘 코리아 TV가 잘 돼 있으니까 24시간 우리 집은 맞습니다. 서울이다. 네. 그런데 이 자신다 아르든이라는 이제 뉴질랜드 총재고 총리고 네. 최연소죠 전 세계에서. 아 그리고 우리 자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잖아. 파타임 총리라고. 네. 거기 뭐 유엔 총회에서 브레스피딩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애 젖먹이고. 예, 네. 그리고 그 애 때문에 네. 그냥 뭐 파타임으로 이런 게 가능하다 했는데 뉴질랜드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나는 풀타임 총리가 필요하다. 네, 네. 아,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 근데 이 친구가 뉴질랜드 총선인가 봐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네. 그 자신자 쪽이 거의 뭐 필패 이 선거가 지는 순서로 가고 있으니까 연례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정상회담 하고 나서 기자회견 앞에서 회담 끝나고 네, 하는데 자신다 총리가 이제 나와서 그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는 사실 되게 우방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엮여 있죠. 거의 뭐 뉴질랜드가 호주의 하나의 주처럼 인식되는 경우도 있죠. 이 방송은 뉴질랜드 분들 들으면 되게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네. 뉴질랜드는 모든 은행들이 다 그러니까 호주은행이고 호주은행이고. 우로스고 그래서 다 우리 경제적으로는 사실 속국 비슷하게 네. 호주에는 큰 기업들이 가 있는 데인데 뉴질랜드 졸업하신 이민자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젊은 층들이 가서 일할 데가 없다니까 뉴질랜드 사람들은 호주에 프릴리 쉽게 와서 여기서 정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시민권을 못 받고 네. 시민권 신청을 해야 되지만은 다 네네. 와서 여기 아주 독특한 호주 안에 살고 있는 키위라는 컬처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잘 알려진 뭐 키위 중에 뭐 러셀 크로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 숫자가 5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만 명이요? 네, 뉴질랜드 애들이 그 인구가 얼마나 되려나 뉴질랜드에.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되게 조그만 나라 조그마겠지 엄청나게 나와 있는 거지 호주에 네네네. 되는 거고 호주는 반대로 호주 사람이 뉴질랜드 살고 있는 건 한 5만 명이나 되려나 이런 것 같아요. 5만 명이요? 네,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항상 근거로 확인해 주시고 뭐 틀릴 수도 있고 뭐 네네. 그래서 한 10대 1 비율이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제 지금 꼭 이게 뉴질랜드만 콕 집어 사는 게 아니고 지금 네. 호주에서는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네. 그 영주권자들이 아주 나쁜 범죄 있잖아요.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강간이라든지 뭐 살해 네. 내지는 뭐 큰 뭐 마약 밀거래라든지 뭐 큰 범죄를 하게 되면은 자기 나라 이제 시민권 나라 쫓아내버리죠. 쫓아내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호주에 있는 사람들이 호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뉴질랜드 애들이 일로 본국으로 보냈나 봐요. 그건 어차피 뉴질랜드만 호해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한테 다 그런 방침을 다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게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사실 누가 범죄자 원하겠어. 걔네들이 뉴질랜드 가가지고 착하게 살까? 네. 네네. 한 번 착하지 않으면 계속 안 착하게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TV 네. 앞에 나와서 라이브로 그 뭐 의견 조율을 안 하고 이 오는 우리 뉴질랜드로 다시 송환돼서 오는 뉴질랜드 국민들 중에 일부는 어렸을 때부터 호주에서 가서. 큰 네. 애들이고 이게 너희들 문제다. 너희가 엑스포트라는 단어를 써요. Your problem을 우리한테 엑스포트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네. 그때 스카모르 쓴 표정이 쟤는 뭐야? 그러니까 이게 네. 보니까 이게 트럼프 아저씨 잘못했어. 모든 이 정상들의 네. 정상회담 얘기할 때 로켓맨스 시작해가지고 네네. 너무 국격을 낮춰놓은 거 있잖아요. 얘기할 때 원래 아시아적인 문화에서는 정상회담은 의제해놓고 참 단어 선정 한마디 한마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읽어 나가서 얘기하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듣고 있는 호주 사람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뉴질랜드랑 국경 봉쇄하자. 우리가 꼭 뉴질랜드가 필요한가? 아니 저도 뉴질랜드 친구들 많고요. 네. 많은데 그 나라의 한 나라 수상이라는 사람이 다른 나라 그것도 똥개도 자기 집에서 한 박자 먹고 들어가는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네. 지금 이거 와
지금 스캇 모리슨은 여기 대놓고 한마디도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보면서 야, 이게 만약에 트럼프였으면은 우리 스캇 모리슨이 트럼프나 토니 아버지였다. 그죠? 파이팅 셋이죠. 그런데 네. 토니 아버지였는데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이거는 왜 외교 문제로 번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하셨잖아. 트럼프가 세계적인 이 정상들의 격을 떨어놨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정상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걸 조심스러워했잖아. 네. 근데 한 놈이 깼어. 저놈도 안 해. 나도 하지 뭐 이렇게 되나 본데. 로켓맨인데 크레이지고. 야, 근데 애매하긴 해요. 뉴질랜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지고 여기서 몇 대를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제 입장이 그거예요. 네. 호주에서도 호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 해외로 디포테이션 안 합니다. 안 하죠. 네네. 그 말은 니네들이 호주에 살아서 아까처럼 이제 몇 대째를 살든 호주에서 어렸을 때 살면은 왜 한 번이라도 호주 시민권을 딸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캠페인을 할까요? 시민권을 땁시다. 그러니까 답은 하나야. 네. 시민권을 따든지 범죄를 저지르지 말든지. 그렇죠. 두 개 옵션밖에 없죠. 근데 그걸 같이 해가지고 exporting your problem이라는 얘기를 하다는 거 들어보니까 저도 사실은 우리 호주 사람이잖아요. 호주 그렇죠. 국민으로서 아니 이걸 얼마나 우리를 뭘로 봤더니 삐삐로 봤던지 막 이런 거 있잖아. 삐삐로 본 거 아니야. 그래서 보면서 얘 어차피 제가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네네. 우리 풀타임을 열심히 일한 정치원 선출직은 사실은 임명직보다 더 네. 사실 임명직 같은 경우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임명직으로 무슨 수상이 뭐 재무부 장관에 선출이 되든 뭐가 되면은 사실 돈 받고 일할 만큼만 해야 돼. 네. 그러면 38시간 한 거고 하지만 사실 선출직이라는 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옛날에 그래서 제가 폴린 헬스 아줌마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 있잖아. 와. 옛날에 우리 방송할 때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호주에 있는 국회의원 하나가 네. 캔버라로 비행 타기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퍼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집에서 네. 가택 건물을 하자 했는데 네. 야 국회가 캔버라인데 님 퍼스에서 내가 그때 폴리네스 아줌마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할 정도의 각오나 세크리파이스라고 하잖아요. 무슨 네네. 희생할 정신이 돼 있지만 정치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저는 뭐 그 사람의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맞는 말이죠. 그게 네. 선출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임명직은 아니 네가 그럼 38시간 동안 가택근무를 하죠. 뭘 근무를 하겠는데 네. 시간 구애에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게 이게 선출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뉴질랜드의 정서가 그런가 보죠. 그쪽 대표가 이렇게 나서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 가가지고 네. 아덴 쳐봤어요. 네. 그랬더니 뉴질랜드들이 이 여절까 선거가 지니까 자기들이 봐도 이거 국격을 너무 심했다. 그죠. 이걸 이제 비슷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한국으로 치게 되면 이제 조청년 같은 경우가 근데 조청년은 사실 한국 국적도 있나? 아니죠. 한국 국적이 있죠. 그 사람들은. 그래요? 네네. 그럼 이제 조총련이 아니고 뭐죠? 일본에 사시는 민단? 그거는 조총련과 민단은 그룹이고 그냥 한국 국적으로 일본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분들은 좀 특수성이 있어요.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강제로 가서 거기서 이제 세대가 흐른 거니까 그냥 네. 유지를 하는 거지. 그건. 지금 이걸 갖다 한국 사회에 비교해 보면은 지금 갑자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하고 같이 이제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아베가 거기서 야쿠자 문신하고 뭐 싸움을 한 조총련을 갖다가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네. 보냈는데 뭐 그래도 사실 한국 쪽의 입장에서는 내가 충분히 입장은 이해를 하죠. 네. 그러니까 아니 조총련 쟤네들은 뭐 민단이나 제일교포분들이 뭐 일본에서 커가지고 일본에 교육받고 한국말도 못하는 놈들이 네. 가가지고 거기서 막 칼 쓰고 야쿠자 쓰고 문신하고 이런 애를 갖다가 자꾸 한국에 보내면은 네. 보내지 말라 할 수 있는데 왜냐면 한국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잖아. 이거는 전혀 틀려요. 이거는 뉴질랜드 다른 얘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다 하더라도 네. 갑자기 정상회담인데 이게 이제 뒤에 이제 뭐 일본 도쿄에 있는 뭐 총리 관저라든지 뭐 일본을 대체하는 뭐 이게 그 일본 성 같은데 앞에서 네네. TV 앞에서 의제 조절 안 하고 야 일본한테 가서 야 아베 너희 야쿠자 우리한테 수출할 거야 하지 마 이런다면은 네. 그 다음에 파급이요. 네네. 말을 뱉기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열렬한 한국 국민들은 좋아하겠죠. 야 그래도 문 네. 대통령이 가가지고 야 그래도 할 얘기는 다 하네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받을 핍박과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보면서 역시
이제 젊은 친구들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얘하고 저기 캐나다 총리 좀 어리잖아요. 네.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좀 절제된 단어와 좀 국격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너무 즉흥적이고 하지 않는가 뭐 좀 이런 생각을 좀 보면서 그래서 좀 약간 머추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서도 또 미국 대선을 보게 되면은 아니 거기는 할배들이 왜 그래? 봤어요? 그 트럼프가 그 상대방 후보 될 사람 경선하고 있는 크레이지라고 민주당 했죠. 후보 보고 크레이지라고 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름 가지고 뭐 지랄하잖아. 아니. 뿌드쥐쥐 뿌드쥐쥐 이거를 몇 번 했어. 그거를. 그분 캐릭터고. 이 발음하기도 힘들어. 뿌드쥐쥐. 근데 이제 진짜. 이렇게 좀 나이가 어린 정치 리더들이 좀 경솔함을 느낀 한지였고. 근데 문제는 나이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근데 이제 기억하냐고. 반대로 보게 되니까 또 미국은 뭐 여기 샌더스가 이번에 아마도 민주당 될것 대선 같아. 되겠죠. 근데 네네. 그분이 나이가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정말로 네. 아마 미국 의료 시스템이 좋지만은 네네. 임기 끝까지 4년은 하시겠지. 건강하셔야 될 건데 네네. 되고 근데 또 이제 이래 나오니까 또 미국도 미국대로 문제인 게 야, 미국에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가면요. 네.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4,000불이래요. 개인이 지금 내가 미국은 의료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미국은 진짜, 네. 치과를 못 가가지고 이빨 몬트로 다 빠진 사람도 많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다큐멘터리 봤잖아요. 그 누구지? 그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팔이 찢어졌어요. 이렇게 저걸 하다가 톱질을 하다가 집에서 혼자 그걸 바늘로 꼬매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돈이 지금 없어서 못 가서.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게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선이 미국으로 번지게 돼서 네. 지금 민간 의료 시스템이 이게 붕괴된다는 상태에서 야, 이거 문제죠. 지금 그 제가 미국에서는 지금 내가 중국 우한에 갔다 왔는데 이거 불안해.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확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하면 제가 4천 내야 되는 게? 한 3,4,000불 들어간대요. 야, 골 때린다 거기는.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 엄청나. 그렇죠. 진단 키트 해가지고 네네. 뭐 신천지 20만 명을 다 전수조사하겠다. 전수조사하겠다고. 네. 그래서 내가 야 이게 가능해? 하루에 10,000명씩 한대지 않습니까? 20일이면 돼요. 근데 근데 이제 그러면 네. 일반인들은 언제 네. 받나? 신천지 받고 하나? 그렇죠. 지금은 일반인들이 그냥 증상 없이 가서 해보겠다 그러면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 내가 신천지를 해야 되겠다. 왜? 아니 거기 불안한 사람들은 우리 집 앞에 여기 신천지 있어요. 내가 빨리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네. 내가 신천지다 바로 검사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호주에도 신천지가 들어와 있고 졸업생이 나온 동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사수생한테. 여기도 많이 퍼져 있는 그냥, 상황이에요. 그냥 네. 이게 지금 이게 경제 포커스를 하다가 네. 지금 무슨 종교 포커스가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일주일 동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증권 시장의 일들과 그와 관련되는 지금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뭐 1시간이 지났어 벌써. 그래요? 네, 50분이 넘어섰어. 지금 그 한 꼭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스카 모리슨 얘기하다 이 나왔구나. 네. 스카 모리슨 가지고 이제 갑자기 또 기자회견을 해요. 네. 요즘 정치인들이 기자회견을 할 때는 딱 하나야. 관심을 받고 싶거든. 아니면 뭘 덮어야 돼. 이번에 트럼프도 기자회견을 자청했잖아요. 네. 근데 기자회견 잘 안 했어. 근데 아무도 걔 트위터를 안 읽는 거야. 왜냐면 뉴스가 딴 게 많으니까. 딴 게 많아서. 그래서 발표한 데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해서 기자회견 내용 중에 하나가 한국이나 이런 데서 오는 또 그 비행기나 이런 봉쇄해 버릴까봐 만약에 한국이 사실 지금 국경 봉쇄당 있잖아요. 지금 중국에도 거의 대부분이 대도시 못 들어가고 있어요. 베이징 빼고는요. 그리고 네. 지금 뭐 한국에서 지금 베트남에 회항했고요. 지금 막히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하다가 이제 미국까지 막혀버리면 미국이 하는 순간 이제 호주니 뭐니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 모국인 대한민국은 진짜 원래 섬나라인데 그죠 북한 때문에 섬나라잖아요. 네. 섬나라인데 더 섬나라가 돼버린 거잖아요. 거의 타스마니아 수준으로 되니까 걱정이었는데 네. 호주에서도 갑자기 이제 기자회견을 자청을 하길래 근데 그 전날인가 트럼프가 했기 때문에 별일 행기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기자회견을 이제 하면서 무슨 얘기 나왔더니 이제 이머전시 플랜을 네. 발동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네. 했는 게 그래서 뭐가 이머전시 플랜인가 봤더니 비즈니스에서 유절이다. 네. 중국 식당 가서 밥 먹어줘라. 네. 그게 호주를 도와주는 일이다. 근데 그게 이머전시 플랜이에요? 그래서 네. 너
내가 지금 한번 봐야 되겠어. 걔 중국 식당에서 밥 먹고 사진 찍는 거 있는가 없는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대신 이제 헬스 미니스터라고 그러죠. 네. 헬스 미니스터 그러니까 호주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호주 커뮤니티로 확진이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시간 문제지. 뭐 제가 얘기한 되겠죠. 것처럼 네. 국경 봉쇄를 하냐고 따는 게 아니고 시간을 벌자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어느 나라인지 먼저 확대되면서 사실 중국에서 한 달, 두 달 동안 대응하면서 생겼던 다타라든지 그렇죠. 거기서 생산된 자료 이게 대응 방법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국가들이. 네. 그래가지고 사실 뭐 한국이 국경 봉쇄를 안 했다 했다 뭘 하는데 사실 정부 지도자 입장에서 그게 결정을 하는 거는 지금처럼 커넥트된 소사이티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은 들어오는 시간을 어떻게 해서 하루라도 늦춰가지고 이걸 갖다가 대처할 수 있는 케이스 스터디 있잖아요. 남들이 네.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해야지 우왕좌왕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좀 그 시간을 버는 건데 그럼 예전들한테 물어보시면 진단 키트를 좀 준비를 해놨을까요? 지금 그래서 이 뭐 나라는 생산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데 네,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이 지금 되나? 물량이. 하겠어? 그래서 물 어디서 구해? 그 마스크도 못 구하는 그러니까. 판에 진단 키트를 어디서 구해 지금? 사실 네. 호주는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알맹이가 없었다는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어디서라도? 호주가 퍼 캡ita GDP 부자 나라니까 옷돈 주고 사와야지. 네. 어디 가서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오냐고. 한국에서 사야 돼? 한국에는 지금 생산량이 뭐 하루에 10,000개 정도 나오는 모양이던데. 그러니까 네. 호주 여기도 국정원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호주 커뮤니티에도 이게 확산이 될 거다가 뭐 저도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호주 헬스 미니스터가 미리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뉴스를 들어보면 스콧 모리슨이 WHO에 앞서서 팬데믹을 선포했다. 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도 번지고 호주도 번지는데 이제 호주 정부는 미리 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뭐 약 사재기 같은 걸 정부 차원에서 하겠다는 거죠. 구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트래블 밴 지금 중국에서 못 들어오고 있죠 사람들이. 지금 일주일 더 연장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3월 7일인데 이것도 한시적일 거예요. 아마 3월 7일까지 봐서 추위가 또 안 져지면은 또 연장하겠죠. 그럼 유학생들은 어떻게 해? 일단 고등학생들은 들어오도록 허가를 해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호주에서는 지금 로비를 하고 있어요. 호주에 있는 그 친중 그리고 주로 경제계죠. 네. 교육 사업, 관광 사업 모든 사업들이 이 밴을 풀어줘라. 우리 죽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고사할 상황이에요. 고사할 네. 하고 있는데 뭐 숫자뿐만이 아니고요. 들어와서 돈 쓰는 걸 따져 보니까 지금 중국이 시드니가 1등이죠. 네. 시드니 모레도 나왔는데 여기 뉴사우스웨일즈만 2 빌리언 정도 매주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엄청나게 네네. 지금 사실 그 피해를 감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트래블밴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당분간 못 볼 것이다. 3월 7일 이후가 돼야 되지만이 될 거고 네네. 이걸 지금 벌써 이거를 지금 호주는 그래도 공평하게 네. 중국 시민권자들은 호주 시민권 다 나란히 둘 다 못 들어오잖아요. 호주 시민권자는 들어오지요. 왜 못 들어와? 퍼먼 레지던트까지 포함돼 있어 여기요. 퍼머넌트 레지던트하고 시티즌십은 받아준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는 기사 그대로 커넥 페이스로 난 레지던트, 난 시티즌하고 네. 퍼먼 레지던트까지 못 들어오게 한다고? 네. 돼 있고 아니 퍼머넌트 레지던트도 못 들어온다고요? 시민권. 야 점점 더 강화를 했구나. 시민권 없으면 뉴질랜드 쫓아낸다는데. 자 시민권 따시고 네. 야 진짜 시민권 따셔야 돼. 네. 그리고 지금 뭐 로컬 게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를 갖다가 뭐 이제 이게 심해지면 막겠다고 하는데 오늘 마디그라 하는데. 제가 그 얘기 하려 했던 거야. 아니 얘네들은 지금 네 그럴 줄 알았어. 네. 아니 네. 모이지 말라 이게 얘네가 신천지가 뭐가 틀려? 아니 그 경기 안 좋다고 가래매 지금 라디오에서는 이제 톤 다운을 했어요. 코로나 걸리면 뒤져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지금 톤 다운을 하는 게 작년에 감기로 900몇 명이 죽었고 923명인가 뭐 죽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좀 건강한 사람이 걸리면 약간 감기 정도의 심뜸으로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차이니스 레스토랑도 가고 극장도 가고 콘서트도 가라 그래 놓고 마디그라는 안 된다는 건 뭐야? 아니 근데 마디그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걸 고려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면은 네. 에스컬레이트 할 때는 이제 라지 게더링인데 네. 마디그라까지는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아니니까. 아니 이제 표 의식해야지. 근데 오늘 한국 그 교회분들 거기 가서 데모 집회 안 하나? 다음 주에
한국 분들이 그 하잖아요. 그 성시화 대회인가? 그래서 마디그라 해서 애들이 지나간 자리를 따라가서 종교 행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청결하게 하겠다. 전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본 적도 없고. 마디그라? 네. 괜찮은데. 네. 저는 그냥 네. 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어떤 견해가 틀리다고 했을 때 내가 다름을 인정하는 거지. 네네. 그걸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냥 놔두면 돼요. 사실 그 세계적인 규모잖아요. 네네. 이 나라에서 하는 마디그라 행사가. 그래서 근데 교민 사회는 되게 크리스찬 베이스 사회다 보니까 네. 뭐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사람들이 보는 견해나 입장은 틀릴 수 있고 뭐 좀 개인적인 견해는 그게 찬성하지는 않아요. 왜 일단 애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보수라 그러죠.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근데 견해의 네. 다름, 그 사람들의 입장의 다름, 아니면 그 사람들이 틀릴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뭐 어떤 이제 정부 차원에서 뭐 지원을 해가지고 막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말이 됐었는데 지금 뭐 이것도 겹쳐가지고 또 이게 또 이제 마녀 사냥이 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모아서 다행히 불상사 없이 네. 그죠? 오늘인가 지금 하고 있나?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그리고 대다음에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이제 지금은 아니니까 마디그라 허용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집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거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인텐시브 케어 할 수 있는 뭐 병동을 늘리겠다 하는데 네.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게 사실 병동처럼 이제 이렇게 정말 그 감염병 위주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호주에 이런 게 준비가 됐을까 모르겠어. 그 음압병동은 그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예. 필요한 거고요. 팬데믹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인텐시브 케어가 그런 거예요. 완전 폐렴이 완전 진행됐을 때 이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립병원에 일반 환자들을 다 다른 병원으로 다 옮겨버리고 공립병원을 거의 다 비워놓은 상태야. 그래서 팬데믹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상황이죠. 또 호주 같은 경우는 이게 집단으로 사실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한테 걸리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사망자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노령화되신 분들인데 네네네. 한국은 노령화되신 분들이 물론 경로당에서 노시기도 하지만 다 집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또 에이지 케어라 해가지고 양로원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호주는. 한국의 양로원 시스템 호주가 더 심하죠. 그렇죠. 거기서도 지금 집단 발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호주- 심하죠. 지금 호주는 이제 부모 모시고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양로원이 많이 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호주가 더 대처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럴 걱정을 좀 가능성이 해봐요. 있어요. 네. 그럼 모니터링도 안 되고 그리고 거기서 발병하면 그걸 다 갑자기 부모 안 모시는 애들한테 부모 모시면 모시겠어 갑자기 집에 갖다 놓으면 답이 안 나오죠. 그걸 네. 갖다가 갑자기 와서 뭐 직장 폐쇄하고 사업장 폐쇄하고 병원 폐쇄하고 있잖아 한국이. 네네. 그럼 그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 난 생각도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입원시킬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짧은 시간에 중국 애들은 대단하잖아요. 지워버리잖아요. 침대에 한 2,000개짜리 갖다가 한 주에 지어버리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참 문제다. 그리고 지금 나는 호주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플랜 자체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렇게 발표해놓고 스콧 모리슨이 어제 라디오 방송에 라이브로 나와서 그랬단 말이야. 이거 그렇게 너무 패닉할 필요 없고 이렇게 다니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 뭐야. 그럼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면은 집에 있으라고 그러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걱정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앞으로 보고 싶은 추세가는 이제 사실 실업률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아까 지금 조금 네. 올랐다고 하는데 호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섹터는 한국은 어디다? 한국은 제조업이죠. 네네. 호주는 서비스업 중에서도 리테일이에요. 네. 리테일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고 그렇죠. 호주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리테일에 일하는 사람들이 잡 스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네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래서 옛날에 그 키팅이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 바나나 리퍼블릭이라고. 이 친구들이 이게 스마트 컨트리가 아니라 덤 컨트리를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근데 네. 리테일 섹터라는 게 그 샵마다 들어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 네. 이게 지금 감원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있죠. 지금 뭐 저는 네. 뭐 저하고 얘기를 나눴던 교민 업체분들도 캐주얼하는 친구들은 다 시프트를 줄여가지고 네. 시간을 줄여가지고 자를 수는 없어요. 네. 뭐 해고를 시킬 수는 없는 게 다시 이게 끝나고 나서 다시 하향할 때 사람이 사람 필요하니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고통 분담 차원에서 뭐 캐주얼 일하는 사람들이 뭐 하루에 할당받던 게 뭐 예를 들어서 5시간이면은 뭐 3시간으로 네. 2시간으로 줄이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신규 채용은 있을 수도 없고요. 아, 그리고 뭐 지금 쇼핑센터 샵들이 지금 웨스트필드 가보면 느끼시겠지만은 지금 그 나무로 막아놓잖아요. 이렇게 네. 뉴샵 커밍인데 네. 언제 들어와? 계속 커밍이야. 네. 뭐 이렇게 제가 그 블랙타운 쇼핑센터를 가봤는데 이 빈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워놓거나 막아놓으면 좀 얼신년스럽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뭘 하냐면 애들 놀이방을 만들어놨어요. 볼풀을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애들 놀이 공간을 만들어놓고 또 한쪽에서는 빈 공간 그 뉴샵 커밍 순이 아니고 뉴샵이 아예 안 들어오나 봐. 그러니까 그 공간을 터서 뭘 만들어놨냐면 애들이 보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갖다 놓고 보드 게임을 쫙 깔아놨어요. 그 비싼 공간에다가 보드 게임 룸을 만들어놨다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하드 서피스에서는 5일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누가 플레이한지도 모르는 보드 게임을 거기서 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앞으로. 애들 볼풀에 뛰어든다니까 지금. 그래서 네, 지금 어쨌든. 리테일이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실업률 발표가 있을 때 저도 보고 싶은 이제 수치가 실업률이 뭐 대폭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눈에 가시적으로 안 보이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땡땡땡 패션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시프트가 줄어요. 네. 다 캐주얼이니까 네. 줄면은 실업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하지만은 언더 인플로이먼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뉴스가 두 가지 나오잖아요. unemployment rate이 5.3% 그러니까 2월 달에 5.3%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underemployment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두 가지 뉴스가 맞아요. 동시에 그래서, 떴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업률이 엄청나고 지금 그게 장난 그럼 그런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시간당 뭐 30시간 38시간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네. 이게 20시간 줄면은 그 준 만큼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사이클의 시작 있잖아요. 네. 이게 이 사람들이 그럼 나가 쓰는 돈이 더 더 줄어버리고 줄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지금 저도 한번 이번에 주말에 내일 정도 시간이 되면은 K마트나 타겟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재고가 없대요. 중국에서 물건이 안 들어와서. 네. 아니 현대자동차 공장도 문 닫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중국 공장 가동률이 50~60%도 안 된대요. 근데 사실 이게 춘제가 있었고요. 네. 춘제를 일부러 정부가 강제로 그러니까 더 중국이 늘려버렸죠. 무서운 나라야. 뭐 휴교령 정도가 아니고 휴교령은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한테 휴가를 막 1주, 2주 더 연장을 줘버려. 시켜버리고 그랬는데 네. 그러고 나서도 다시 이제 조업 가동을 할 때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갖다가 강제 지시를 해가지고 다 국영기업도 많고 하니까 했는데 지금 중국이 전체적으로 공장 가동률이 50% 60%면은 지금 호주는 그 중국하고 그러니까 북방하고 계절이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땡땡땡 패션은 지금 겨울옷이 만들어져야지 져야 되는데. 오는데 나 이번 겨울이 따뜻하길 바래. 그냥 있는 옷으로 버티지 뭐. 그러면 안 돼. 그럼 경기 죽는 거야. 어? 네.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지금 네. 제품 수급이 안 돼가지고 되는데 이제 안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으면 국가가 안 돌아. 무역 전쟁이니 뭐니 해봐서 우리가 근데 물론 그때 우리가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경제 전쟁 할 때 항시 하던 얘기가 중국 제품은 대체제가 되니까 미국이 입는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네. 그리고 미국은 미국에 수출하고 싶은 동남아시 국가들이 중국이 하고 있는 게 다 이제 로우 퀄리티 뭐 흔히 말하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맞는데 이게 준비도 되기 전에 이게 한 방에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갑자기 온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중국 애들이 네. 만들어 가지고 나 같으면 미국 수출하지 호주 수출하겠어요? 그래서 물건이 없어가지고 지금 네. K마트 타겟 같은 건 그 K마트 타겟 중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제품을 찾기 쉽지 않대요. 없죠. 거의 없죠. 오케이. 네. 근데 걔네들 지금 물건 수급에 문제가 돼서 지금 리테일 섹터에 종사하는 친구들이 잡도 없어지고 그리고 사실 스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임포트 해가지고 디스트리뷰터 이제 임포터 이제 수입해가지고 네네. 유통하는 사람도 물건이 없어서 수입을 못하고 그리고 나는 충격적인 뉴스를 본 게 호주인 8명 중에 1명이 극빈층이라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1인당 GDP가 선진국 수준에 있는 나라에서 8명 중에 1명이 그러니까 극빈층이면 그게 뭐야? 제가 퍼캡ita GDP는 착실한 게 네. 이제 GDP 이제 gross domestic 그 프로덕트라는 게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빨 버는 거를 1인당으로 다 나눠 버리니까 그게 착시가 생기죠. 그리고 거기에 네. 이제 내가 이제 뭐 수출 수입 뭐 네. 그 민간 투자 정부 투자 다 이게 다 많이 했잖아 했는데 네네네. 그게 해가지고 거기에 주주가 다 해외인데 되다 보니까 게다가 제가 봤던 건 그냥 급히 보다가 뉴스 기억나는 게 네. 웨딩
웨딩샵 인터뷰한 게 나오더라고요. 웨딩 네. 드레스 만드는 소규모 사업체인데 이 웨딩 드레스 같은 다 이제 사이즈를 재고 여기서 제대로 아무것도 안 한대요. 비스포크라 그러죠. 네. 그래서 해가지고 중국에서 만들어서 여기 있는 모든 그 양장 옷이나 이게 드레스숍들은 매저만 하는 거지 이게 수치만 재는 거지 다 네. 중국에서 오는데 네. 신부들 신랑들이 입을 옷이 없다. 중국에서 안 오고 있다면서 이거 우리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네. 이게 버터플라이 임팩트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에피소드가 너무 길어 2편으로 나눠 올리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 주세요.